용접 독학.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현장으로 떠나려 합니다. 기존 언더 현장이 다소 지루할 것 같아 두 곳의 현장을 동시 편집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갈 곳은 용접봉을 별도로 구매해서 가야 하는 RT 현장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용접봉 가격도 만만치 않군요. 새로운 현장은 언제나 두근대고 즐겁습니다. 아름다운 충남 공산성을 감상하며 근처에 있는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도 RT 100% 용접할 곳이 있다니 정말 궁금하군요. 그럼 공산성 안의 비밀기지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절벽이 가파른 성 안으로 진입하려면 익룡을 타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 도착! 이번 현장의 메인이 될 서스 316L 스케줄 40S. 해양 플랜트에서는 비철축에도 못 끼는 재질이지만 육상 플랜트에서는 보기 드문 파이프입니다. 먼저 용접기 세팅 단두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구닥다리 같아 보이지만 고주파만 잘 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촬영이 될 용접 포인트 3.2 갭봉으로 피스 테크를 진행했습니다. 갭은 3mm 정도. 배관 수평을 편하게 보기 위해 플레이트를 십자로 테크했습니다. 용접 전 퍼지 체크 완료. 예상대로 고주파가 잘 안 튀는 용접기군요. 용접기 상태만 봐도 이제는 감이 옵니다. 먼저 테크 웰딩 50mm씩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용접을 해도 무관하지만 좌우로 돌려서 용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성과 꺾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테크 웰딩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방법일 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전류 사용과 빈번한 백비드 확인으로 갭이 잘 달라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50mm씩 잡아두고 용접을 하면 붙는 갭으로부터 약간의 해방을 느낄 수 있습니다. KS 규격인 STS보다 서스가 부르기 편하기 때문에 GS 규격을 사용하겠습니다. 서스 316L 파이프의 용접 물성은 어떨까요? 그 전에 파이프 금속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스 304와 316은 모두 오스테나이트 계열입니다. 오스테나이트 계열은 철, 크롬, 니켈, 망간을 첨가하여 만들었으며 용접성이 매우 우수하지만 서스 304와 316은 쇳물을 몰고 가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금속 성분 변화로 서스 316은 쇳물이 조금 강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용접봉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304보단 조금 뻑뻑하게 들어가는 감이 있죠. 금속이 강하다는 것은 쇳물이 퍼지지 않고 가운데로 몰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키올 용접에 강점이 있다는 것이며 서스 316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키올 용접과 달고 가는 용접의 중심 금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304 파이프에는 없는 몰리브덴 첨가로 316 계열의 내식성과 내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렇듯 파이프 내부에 해수 같은 부식성 물질이 흐른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라인더 사상 없이 연결 부위에 머무르는 시간으로 백비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우의 수에 따른 미묘한 수치까지 계산을 해서 용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백비드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가뜩이나 고주파까지 제대로 안 튀면 백비드 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고주파가 안 튈 경우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려있는 홀다선과 어스선을 길게 핀다. 둘째, 새로 연마한 텅스텐을 모재에 한 번씩 긁고 시작한다. 셋째, 용접봉으로 빠르게 텅스텐과 모재를 자극한다. 조교의 동작처럼 개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느리게 하면 텅스텐과 모재가 붙어 용접봉을 흔들다 아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용접기 본체의 기판의 간극을 줄여준다. 이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래도 안 된다면 용접기 AS를 부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용접을 진행합니다. 쇳물 영상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스 304와 서스 316 쇳물 분석에 대한 요령과 방법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렌지 망바디를 사용하면 더욱 좋은 칼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퇴근하겠습니다.